뉴스 브리핑.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어젯밤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코로나19 안전조치도 8월 15일까지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의회가 2차 현금지원금을 넣고 4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그 방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조지아주 북부 지역에서 지난 6월 있었던 어린이 캠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와 스텝이 260명이나 나왔다고 CDC가 보고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슈퍼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애틀란타 한인은행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순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만 총 자산 규모가 커지고 대출과 예금도 크게 늘어나는 등 선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균에 카운티 교육청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이 있다고 공식 시인했습니다. 교육청은 12일 개학할 예정인데 모든 직원은 학교에 출근해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애틀란타 경찰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으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고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의 한 주 하원 의원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리더이자 남부연합군 장군이었던 인물의 연례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자신이 섬기던 교회 목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한 목사가 백악관 행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이번 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균넷 카운티가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해 기획한 하베스트 균넷을 2개 공원에 추가하기로 하고 텃밭을 임대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오늘 밤 국제우주정거장을 떠나 지구로 귀환합니다. 이 장면은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바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월 10일까지 연장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9월 10일이면 아직도 40일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비상사태를 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조지아주에서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주지사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과 함께 또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연장 조치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 내용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보름 정도만 더 연장한다라고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이 비상사태의 연장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지침에 대한 연장의 내용에는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애틀란타시를 비롯해서 사바나시라든가 여러 주요 도시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들을 지금 속속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주지사 입장에서는 의무화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무화를 하면 그러면은 어길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본의 아니게 이 시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스스로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논조인데요. 이번에 15일까지 이 행정조치를 연장시킴으로 인해서 당분간 그 시 당국들과 조지아 주 정부 간의 그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요거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 조지아주가 다른 주만큼이나 심각하다. 전국의 가장 위험한 레드존으로 구분되는 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의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있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격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택 대피령 발령됐다라고 생각하시고 8월 15일까지는 외출을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무리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관심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현금 지원금. 연방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가정에 현금을 바로 쏘아주는 그런 현금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2차 현금 부양지원금, 이게 지금 의회에서 아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정리를 했는데 모두 4가지 안건이 논의가 됐다고 하죠. 바로 이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1200 플러스 500. 그러니까 납세자한테는 1200불, 부양자녀들한테는 한 명당 500불씩. 두 번째는 1200 플러스 1200. 전부 다 1200불씩 주자. 이거 연방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히어로스 액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세 번째 나온 절충안이 있습니다. 바로 윌 몬니 같은 아주 중진 의원들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바로 1000불씩 주자. 1인당 무조건 1000불씩 주자. 부양가족이고 뭐간에 다. 여기에 부양가족에는 나이 제한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서 부모가 부양가족이 돼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쳐서 1인당 1000불씩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는 실제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 공화당 측의 설명인데요. 상당히 솔깃한 부분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안이 뭐였냐면은 민주당에서 나온 안인데 2000불씩 주자입니다. 납세자도 2000불, 부양가족도 2000불. 네, 통과될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바로 공화당에서 제시한 1200 플러스 500불 아니면 1000불로 주자, 일괄적으로 1000불로 주자.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가 됐던 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달 안에는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보통 2주 안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달 말까지는 실제 집행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요번에 부양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어디에 투자하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가이드해주는 기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을 받을 때 이 지원금을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가족 간에 그런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네요. 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아틀란타 경찰이 아주 희한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아틀란타시 경찰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다친 사람이 없으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웃기는데요.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이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찰관들, 그리고 경찰관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경찰이 어지간하게 중요하지 않은 큰 사건이 아니면 출동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일이 공개가 된 것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됐다기보다는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애틀란타 311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사진 한 장으로 공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시민들은 좀 말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경찰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의 내용이 보니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습게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음주운전한 사람이면 아주 좋아할 소식이구나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아이고 모두 행운을 빕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 띄는 댓글이 바로 이건데요. 그럼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런 댓글이 눈에 띕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벌어지면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CCTV를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른바 폴리스 리포트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 청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CCTV를 다루는 아주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영어가 좀 서툰 언어 장벽이 있는 우리 이민자들 세계는 좀 불리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고를 쳤는데 그냥 뺑소니를 쳐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사건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가능하면 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돼. 다친 이 사고 현장들 모습들 사진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라이센스 탭 같은 것들을 좀 찍어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거 우리가 한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한국은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사고 현장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블랙박스가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서 좀 설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애틀랜타 도심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다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는 때가 된 거 아닌가. 이제 미국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블랙박스까지도 한국을 따라가야 되는, 네. 한국 따라잡기 하는 미국 사회가 되는 건 아닌지. 네. 어쨌든 간에 좋은 건 따라서 해야죠. 블랙박스 설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애틀랜타 도심을 통과해서 운전하셔야 될 분들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증거들 충분히 확보하시도록 제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기사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